네, 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고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솔루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오늘 나왔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관련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으로 돌격도 합니다.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지금 포트 상황은 어떤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전매우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대봉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시장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30선까지 밀렸는데요. 12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시총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모습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낙폭이 정말 컸습니다. 코스피 2.47% 하락하면서 243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72개였고요. 하락한 종목 852개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먼저 개인이 8,509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무려 9,056억 원, 기관은 111억 원을 동반 매도하면서 이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총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2개월 만에 무려 60만 원이 깨졌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2.55% 하락하면서 883.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락한 종목이 역시 우세합니다. 상승한 종목 183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148개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1,725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1,765억 원을 홀로 덜어냈고요. 기관도 146억 원을 담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코스피가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2달 만에 최저치인데요.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국내 증시가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요.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먼저 중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이 5.2%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과 대만의 친미 정권이 연장이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국내 증시를 더 누르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코스피 지수 등락률이 G20 주요 주가 지수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코스피 지수의 향방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024년 7조를 매도한 기관입니다. 작년 4조 원대를 사들인 것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순위를 보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가득했던 반도체 빅2, 삼성전자를 3조 넘게 쏟아내면서 1위로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매물출의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개별 악재로 단기 급락했던 저평가주를 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와 또 부정적인 광고 업황을 이유로 하락했던 카카오가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랐고요. 또 MSCI 한국지수에 에코프로머티가 신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머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전쟁 리스크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방산주도 상위에 포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요.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매출 2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2년 만에 2위로 내려앉았고요. 인텔이 1위의 자리를 석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022년 4위에서 지난해 6위까지 떨어졌는데요. 메모리 시장 불황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이 실적이 하락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감산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1분기 전망 의견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디램만큼은 손실을 덜어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축소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디램 수요의 회복이 전방 산업의 반등에 따른 게 아니라 메모리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미리 사들이려는 이 고객사들의 경향 때문이다 라면서 감산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모습을 보이는 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코스피는 800 종목이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도 1,400개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서 매니저님들 만나봐야 되겠죠?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거의 뭐 공포로 휘감쌌던 하루였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코스피 시장이 11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그쵸. 반등은 있었지만 사실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좀 코스피 지수 위치를 좀 보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게 이제 1월 2일 고점 부근이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좀 계속적으로 내려왔는데 현 주가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낙폭이 2.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일시적인 급등이 나왔던 그 지수의 캔들의 어떤 장대 항봉의 중심가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지금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그걸 불과 11일 만에 지금 다 내려온 거죠. 네. 그만큼 좀 투심도 좀 좋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도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이 하락을 좀 멈춰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좀 양봉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환율 좀 차트도 좀 보여드리자면 우선은 지난번에 있었던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보면은 여기 추세선이 이제 132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좀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1344원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이게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빨리 추세를 좀 내려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좀 흐름들을 또 보여야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좀 폭탄 논리가 심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주도주들이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올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죠? 사실 안 좋았죠.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안 좋았고요. 사실 좀 최근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많이 이제 지수물이라든지 시장을 오래 대응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악재적인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나 빠진다고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 이후부터 지수물에 대한 향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변화구라도 던져서 너클볼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늘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오르는 이런 날이 많았다면 요새는 그냥 직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릴게요 하면은 그냥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속 올리고 저희 내릴게요. 지금 한 달도 안 된 채 그냥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전 과거 구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짚어드렸지만 이 정도로 저도 이렇게 급격스럽게 빠르게 빠지리라고는 생각을 크게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반등이라든지 시간을 주고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도 이번에 조정장은 좀 놀랍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앞에서 제가 공매도라는 이야기를 좀 건져드렸는데 우리 여러분은 그럼 이런 시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문제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공매도가 차라리 시장 내에 아직 존재했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제어가 됐었다면은 시장 내 그래도 외국인 내 자금들이 좀 어느 정도 돌아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을 텐데 우리가 11월에서 12월 달에 과거 이제 몇 달 전, 불과 이제 직전 몇 달 전인데 이때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은 이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에 들어온다고 상당히 많이들 좋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외국인들은 뭐만 샀습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구간에서 선물 매도 때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지수물은 버티기 재간이 없고 11월 달, 12월 달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갔는데 이번에 1월 달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제 내 나른 종목들도 좀 1월 달 올라갈 수 있으려나 평가를 했더니 그냥 프로그램 매도 나와도 같이 또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안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계속해서 투자 매수를 한다든지 저가권에 대한 계속해서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시간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라고요?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원래 조정장 같은 때는 저가권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왜? 저가라고 딱 생각했었을 때 반등 나다 다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차트 화면 같이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같이 이제 업종 보시면서 코스피 보시면서 제가 이전에 굉장히 이때 당시와 인버스 매입세가 유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때 당시가 여기예요. 과거. 제가 이때 참 여러 이슈가 있었고 저도 이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11월 당시와 외국인들의 당일 하루 거래 만에 인버스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말씀 전드렸어요. 이때 당시 보시면은 중간중간 반등은 줬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죽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권을 잡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지 내 자산을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은 어떤 자산으로 좀 분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저는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만 대응하시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 주식이 어려워요. 그럼 딴 거 해야죠. 딴 거라도 하면서 더 안전한 우리 계좌를 위한 매매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이런 방식들 하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기관의 매수세 어떤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지 또 반도체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작전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은 국내 증시 바닥은 어디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부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환율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그래도 돌파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를 보면은 상승장에서는 이제 주도주들이 좀 시장을 많이 이끌고 왔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1월, 12월 뭐 반도체 주들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만 연일 좀 랠리를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반대의 좀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돌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실적 안 좋은 친구도 랠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적 좋지만 업종 따라서 또는 시장 따라서 같이 내려온 종목들 많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 좀 키 맞추기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락을 멈추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뭐 시장 좋다고 그 업종 좋다고 다 같이 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전 물론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란 종목들은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면 언젠가는 올라가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급격하게 금리를 좀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감이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증시를 발목 잡는 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하지만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각계 기업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개별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던 뭐 테크윙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좋은데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지난번 이제 로봇 관련주는 제가 이제 스타워즈에서 인탑스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뒤로 바로 좀 상한가를 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그런 호재와 뉴스를 좀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밑에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장을 핸들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 뭐 맞는 회수보다 틀린 회수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단보다는 기업이 보여주는 실적에 더 집중하는 전략들이 지금부터는 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네. 1번 작전에서는 따로 보시는 종목은 없으시고요? 네, 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확률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집어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 유지. 네, 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진에어라는 기업은 이번에 또 예상 선수를 크게 좀 상회하는 좋은 실적 보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미리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주가가 좀 잘 갔어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류라든지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좀 네네.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확실히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뭐 시장 이야기 아까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종택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봤었습니다. 거기에 첨언하실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첨언을 다 해드릴까요? 말씀해 아까 우리 회의 때 말씀해주신 거 내일장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MSCI 사우스 그 지표 보면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일 시장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 여쭤봤더니 요거 보세요 이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저도 순간 기억 안 날 뻔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최근에 좀 왜 시장이 빠지는지에 대한 연유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우위로 떠오르고 있고, 뭐 시장 내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북한, 그리고 홍해,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 나온다. 얘기는 많아요. 악재가 지금 뭐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겹 악재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인받느냐에 대한 부분 좀 차트 보면서 화면 보시면서 좀 넘어갈 텐데, 지금 뭐 사실 이건 피아이 그리드 인덱스 코리아 지표인데요. 많이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인데, 뭐, 피어기 지수가 지금 22라는 수치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 상당히 시장이 겁에 질렸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풋콜 레이쇼가 70이에요. 시장이 지금 선물 내지 옵션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달, 12월달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기억적인 역피라미드 상태로 있었던 거다 보니까 이런 시장 내에서 선물 옵션 기조로 그냥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최근에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거 외국인 놈들이 선물만 안 던지면 된다. 라는 얘기들 하실 건데, 저는 좀 경험적인 측면으로 좀 한번 말씀드릴게. 23년도 때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 기준으로 선물을 최대 마이너스 4조까지 던졌었고 최대 플러스로 3조까지 올렸었던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 수치는 대략적으로 2조 가까이 되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종합 한번 하루 이제 꼼꼼히 보시면 돼요. 누적이 마이너스 2조 3천억이네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면 한 4조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올렸었던 상승분 대비해서 60% 정도를 되돌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60% 되돌림 자리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다. 나오고 저도 계속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 내에서 뭐 RSI라든지 뭐 MACD 뭐 여러 가지 보시면서 다이버전스가 깨진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다이버전스도 완전 깨졌기 때문에 일단 지지공간을 너무 강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이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멈춰야 돼요. 최근에 오늘 보시면은 기관이 현물 안 던졌습니다. 현물 안 던지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다 던졌네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많이 세일을 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해요. 왜?
북한 리스크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이전에 뭐 잠깐 튀어나와도 잠깐 빅텍 올랐다가 내리면 끝났어요. 3년 동안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번에 이제 와서 북한에 이렇게 주목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가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뭐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할인을 받는다.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만이 문제인 거예요. 대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시장에 이제 할인 폭이 더 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만 총선 끝나고 1, 2주 내지는 한 달 이 단기적인 구간에서 중국의 대응책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되나 결국에 친미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반발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무력 시위까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친중 인민들을 보호하라는 명목하에 붙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 그리고 북한 세 개가 지금 사실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증시에서 많이 빠지는 섹터들 보시면은 홍콩, 대만, 한국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엮여 있는 만큼 북한이 같이 껴버리면서 더 추가적인 할인을 받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인버스를 사거나 외인들이 어느 정도 인버스에 대한 매도가 종료되고 그리고 총 누적 선물 기준이 마이너스 4조가 채워지는 시점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보시는 종목은 없으실까요? 사실 지금 악재주 트레이딩 해야죠. 그래요? 빅텍 뭐 시장 올라가다가 이쯤 빠질 것 같은데 하면은 빅텍 사면 됩니다. 악재주 쪽으로 그냥 단기성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인버스를 사는 순간 내가 인간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일단 항상 공포는 항상 탑승하는 순간이 내가 끝까지 공포에 질려서 공포에 탑승해버리는 순간이 항상 저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내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난 이거 둘도 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총선 테마주 차라리 보십시오. 총선. 지금은 완벽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트레이딩 장입니다. 그쵸? 제가 항상 하는 농담이 있어요. 태풍 노루 오면은 노루 페인트 사야지 뭐 사냐고. 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국장 살아남으려는 번뜩이는 재치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기관. 땡땡땡을 담다입니다. 과연 어떤 걸 담았을까 보니까요. 가장 상위에는 카카오를 담았고 그 밑으로는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LNF까지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누구나 긍정적으로 봤던 반도체는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오히려 곡물, 해운, 방산 등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탑승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수급 플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이번 1월 달에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거의 7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누구나 모든 증권사에서 좋은 업종이라고 바라봤던 반도체 기업이 없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LNF 오히려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LNF에 대한 수급적인 물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들어가긴 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쪽이 좀 될 텐데요. 궁극에는 사실 지금 장은 뭔가 기업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수급 플레이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락장에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제 누구나 이제 궁극적으로 봤던 반도체도 힘 못 쓰는 형국이고요. 지금 수급적인 플레이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얘기 드렸던 이제 롱머니 자금, 연기금 쪽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우선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본다고 했을 때 올해 들어서 10조 원 넘었던 적이 3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1월 11일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던 이슈니까 요거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11조 정도 됐지만 그 중에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이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어떤 삼성전자 또한 어떤 기대감으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선 기관이 계속 좀 팔고 있고요. 사실 어떤 부풀렸던 증시 자체가 지금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에는 매번 얘기든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보고요. 사실 미리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이로닉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기업도 좀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집중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LG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한가도 가기도 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뭐 실적이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기술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플레이는 기관이 뭘 사는지에 대한 좀 참고치를 보시고요. 결국에는 어떤 수급이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업도 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종목은 여기에 좀 기간에 들어간 종목이긴 한데요. HD 현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CES에서 이제 여기 사장님이 연설 기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사실 HD 쪽 그룹주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HD 현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세 번째 작전을 굉장히 길게 빼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두 번째 작전에서 말씀 많이 하실 게 없죠? 이미 다 말씀하셔서. 뭐 볼까요? 할 게 없죠? 할 게 네, 없어요? 여기서 그럼 종목 가져가실 거 있으신지. 그런가요? 왜냐면 아까 또 첫 번째에서 빅텍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두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시장과 좀 연관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없지 네. 않아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방산 아니면 악재주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식량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때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랑 동일합니다. 시간 투자하실 분들은 시간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다른 쪽까지 투자 보려다 하시는 분들은 총선 테마. 오늘 시간 외에서 출산 관련주 또 좋은 상승분, 나쁘지 않은 상승분 보여줬으니까요. 이렇게 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시장이 이슈에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애플에 치이고 인텔에 밀리고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슈는 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길게 뺐던 이유가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 두 분의 의견이 각각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의 장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는 두 분이 싸우실까 봐 그거를 좀 중재하기 위해서 앉아있거든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시작해볼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관관계 이야기해볼까요? 상관관계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지. 따라가겠죠. 네. 따라가요? 사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디램 가격. 디램 가격은 뭐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는 거지 뭐 감산에 쫓아간다? 물론 감산에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애플에 치이고 인텔에 밀리고 이게 나왔었던 게 차트 자료 같이 보시면서 가실게요. 네. 이제 2022년도랑 2023년도 내 매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인텔에 밀렸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좀 다뤄드렸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권이 TSMC한테 밀렸다는 점도 있고, 물론 매출처에 관련된 부분은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좀 많이 이제 시중이 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 성장 2023년도, 22년도, 2023년도의 성장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만이 우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간 거고,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같이 가야 되는데 디램이 안 좋았다, 낸드가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대해 저점을 잡는 걸 저는 최근에 조금 앞선 시장 이야기에서는 뭐 선물적인 기조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뭐 경험적인 부분에 이제 토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1월 말에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콜, 이 총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반도체 평가가 이제 갈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던 게 삼성전자 뭐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실적 안 좋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왔어요. 감산을 한다고 삼성전자가 적자에서 바로 빠르게 탈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가격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감산을 중단을 한다는 부분은 재고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재고품 처리가 얼마나 길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물론 소비에 따라서 달렸겠지만, 이제 마무리, 이제 특히나 4분기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재고 축적 이벤트가 다시, 이런 소진과 축적 이벤트가 다시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서 더욱이 사재기가 일어나는 붐이, 이런 고객사들이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재고 품목 그리고 메모리 제품군들의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껴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정도 프리미엄을 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폭 정도냐? 4만 원이었던 게 8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그럼 그만큼 가격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실 100%에 가까운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감산을 1분기 할 것이냐, 4분기 할 것이냐.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분기나 4분기 때 생산량에 대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반도체들 같은 경우 특히나 2분기랑 3분기가 가장 호황기입니다. 각 제품군들에 납품하는 기간이기 때문인데 엔비디아도 이전에 특히나 어닝콜에서 보시면은 2024년도가 가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비중이 늘어나면서 HBM도 팔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뭐도 늘어날까요? 이 테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메모리도 늘어나고 CPU도 늘어나고 메인보드도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다시 제 사이클 순환 연도 주기가 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래서 2분기 못해도 2분기 3분기 때는 좋은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필도로 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삼성전자에 의한 블록들 매도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 특히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던 뭐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특히나 제조 반도체라든지 메모리에 관련된 종목들은 안 빠집니다. 왜? 이번 달 말일 기준으로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좋고 확대감은 계속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제조업 지수 관련된 표가 나왔잖아요. 제조업 지수 관련된 표가 지금 진짜 쇼크였습니다. 마이너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마이너스 43 나왔어요. 예상치가 0이었는데 충격이었다는 거죠. 쇼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갈립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평가를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AI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AI에 의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AI가 대체해버리는 제조업군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 간의 반도체 소비 능력과 그리고 회복 능력 그리고 향후에 투자가 될 구간도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와 4분기 때 어느 정도 그럼 총 3가지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축소한다. 네. 감산을 중단한다. 그리고 감산을 유지한다. 3가지. 총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감산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거는 너무 급변하는 수준이고 시장 내에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산 축소 쪽에 일부 좀 편향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최근에 이제 오늘 18일 새벽 3시입니다. 갤럭시 S24, 엑시노스, 그리고 6G 이 2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다 실패한 섹터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뭘 원하는 걸까요? 실적 개선과 기대와 고객들 간의 신뢰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삼성전자가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성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산 축소 쪽에 표를 내놓은 편입니다. 근데 만약 감산 축소가 안 나온다면요? HBM 하니까 어차피 실적은 좋아집니다. 결론 돌고 돌아서 빠지면은 살 거는 반도체밖에 없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것은 AI와 반도체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산과 관련된 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께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HBM과 D램을 이제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금 전 자료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매출 순위가 12위에서 5위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심엔 당연히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AI 반도체라는 걸 표명했지만 그걸로 돈을 벌었던 기업이 있었나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장중에 8% 가까이 주가가 좀 밀렸고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돈 잘 버는 엔비디아는 내년 예상 PER이 20배라고 일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260억 정도 되고요. 많이 밀렸죠. 그리고
올해는 다시 한번 1,200 정도 영업이익이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1,800억까지 2025년에 가겠다는 건 당연히 H뱀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예상 추정치에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보게 되면 2024년 예상 EPS 기준으로도 한미반도체 PR은 46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숫자와 넘버스를 보여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왜 엔비디아 가니까 그거 관련주들을 왜 동반해서 가야 되는지, 이건 너무 투자를 쉽게 생각하고 러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이 좋다고 그거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돈은 버는 시점에 그때부터가 주가가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적자 기업들이 흑자를 전환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연간 실적들을 올해와 내년에 보여줘야만이 그런 기업들이 높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10,000원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적을 보여줘야만 지금 주가를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가 방패 시리즈잖아요. 네. 완전. 거기에 뭐 그러면은 하실 말씀? 방어 가시죠. 방패 가봅시다. 방어해볼 텐데 한미반도체 실적 부분은 언제나 예년부터 많이 나온 얘기였어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여기 그러면 이런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는 그럼 왜 갔습니까? 2차 전지는 왜 갔나요?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주가는 꿈을 먹고 큽니다. 이제 물론 이 수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오리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리온이 왜 빠졌어요? 바이오 매입했는데 바이오 매입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왜 오리온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숫자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 신규 성장주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산업이 탄생을 해요. 그럼 온갖 꿈과 기대를 먹고 다 올라갑니다. 그럼 정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도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눌려도 아직 그렇게 크게 죽진 않습니다. 왜 기대치가 계속해서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B2B 간의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소비는 안 좋아요. 개인들의 소비는 안 좋고 이제 기업 간의 거래 형태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욱이 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HBM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진출하고 SK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도 진출하겠죠. 그럼 장비 시장은요 더 배로 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고평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간부터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실적 잘 나오면요 그럼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런 성장 사업군 내에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왜? 기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도 좋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점에 달았을 때 빠져요.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2차 전지랑 비슷하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냥 빼진다. 근데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 가치가 계속 높아요. 왜? 결론적으로 AI라는 섹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원래 반도체들이 디램만을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디램과 HBM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좀 여력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네.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해요. 확인해도 만약에 안 빠진다. 저는 안 빠질 가능성 높게 봐요. 왜? 엔비디아가 안 빠져버리니까. 안 빠질 가능성 높아요. 지금 물론 시장세 때문에 눌리지만 재차 엔비디아가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시장 내에서도 미국 시장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형주들은 빠지는데 대형주들은 안 빠집니다. 그러한 연유 내에서 대기업향으로만 주가 돈이 흘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 따른 수혜주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치가 아마 올해가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회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가 있는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제가 맞췄습니다. 네, 왜냐면 빠르게 진행해야 제 돼가지고. 머릿속을 들어갔다 오시네요. 네, 들어갔다 왔고요. 또 정종택 매니저님은? 네, 오늘 저는 주가 잘 지켜준 넥스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넥스틴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반도체, SK하이닉스, 넥스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 돌격 내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목표가 터치 시에는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서 포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니저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조범수 매니저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밖에 매니저들은 오늘장에서 힘든 만큼 또 파란불을 켜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4%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1위에 여전히 백인현 매니저의 레브코퍼레이션 위치하고 있습니다. 29.87% 수익률을 보여줬었고 2위에 세코닉스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9.59%,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가 플러스 6%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에서 조범수 매니저의 한국파마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관련 전략은 어떨지 지금 바로 방송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한국파마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알츠하이머 보고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JP모건 헬스케어랑 보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한국파마, 알츠하이머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해 대선 내에서 민주당 아마 우리가 제일 큰 게 올해 미국의 대선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내에서 한국파마, 알츠하이머랑 그리고 비만 쪽은 사실 이슈가 끝나질 않아요. 근데 이 한국파마 같은 종목도 동일합니다. 사실 거래량 없이 그냥 밀린 수준이에요. 거래량 없이 그냥 시장 따라서 밀렸기 때문에 일단 손저가를 터치했습니다. 한국파마 사실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국내장에서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마이너스 50%까지 감안해야 된다. 사실 한국파마에 대해서 지금 평단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성장 가치, 뭐 미래, 알츠하이머라든지 특히나 정신병 치료 약에 대한 부분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래 고령화 사회에 넘어가면서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령화 연결지는 거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최근에 우리 출산 쪽으로 이번에 정치 총선 쪽도 이제 많이 물들어가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알츠하이머와 고령화 섹터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나올 섹터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탈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우세할 것 같고요. 다시 제 추세로 돌려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포트에 편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파마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종택 매니저님 종목 하나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수익률 제일 부진한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고요.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편입한 종목이고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좀 하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세 분출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따라서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뭐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 보합권 뭐 요 정도인데 뭐 충분히 저는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요.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등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뭐 낙폭 줄이고 다른 종목도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또 월말까지 저희 종목들이 또 분발하면서 좋은 또 퍼포먼스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손절가도 좀 계속적으로 낮췄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 종목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LNK 바이오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정종택 매니저님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리뷰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쿠콘이라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쿠콘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1월 8일 정도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조금씩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조금씩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를 높이고 있다라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작년 연간 실적은 조금 한 7.7%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시대 쪽이기도 하고요. 뭐 금융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API 형태로 다양하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 위치도 좋고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좀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매수가는 21,450원이고요. 목표가는 25,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성장 그리고 실적에 굉장히 크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쿠콘이었고요. 매수가는 16,850원, 목표가는 18,650원, 손절가는 25,5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 21,450원이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저는 악재주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주,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 관련주 엘컴텍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악재주들 사이클 보시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방산주 움직이고 식량주 움직이고 뭐 다음에는 또 뭐가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찍고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는 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일부 뭐 사이버금이라고 불리는 거를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으로 보시면은 금 관련주 쪽도 이런 악재 사이클에서 함께 묻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지난 12월 4일자 지금 딱 저항대 맞고 끝났어요. 여기만 지금 만약에 돌파 나오면요, 시세 강하게 분출할 가능성 기술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완전 밥그릇 패턴 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금 저항대 뚫고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컴텍이 원래 휴대폰 부품사입니다. 안 그래도 뭐 이제 18일 날 갤럭시 S24 공개가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회복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본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광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대만 금광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금광 관련돼서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금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너무 금 쪽으로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하시지는 마시고 테마성으로만 보시자. 저도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쭉 주목하시면서 지금 최근 시장은 단기성 트레이딩 장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도 이렇게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 관련해서는 금 가격 지속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휴대폰 부품 사업 본업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엘컴텍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400원입니다. 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뭐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실적 데이터 자주 올려드립니다. 어닝 시즌이고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기업들 자주 공유드리고 올려드릴 테니까 녹색 밴드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종택 매니저의 녹색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오늘 지금 이제 시장 하락장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서 해치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말씀 못 드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녹색 밴드 신광섭 조범수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노란방도 오픈했습니다. 노란색 K 방도 오픈했으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시장에 대해서 종목뿐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눈,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리니까 관심 있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 낙폭 가능성에 유의를 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스타워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